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의 알파인사이트 2026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짜 치열하게 시장이랑 싸우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죠. 저는 글로벌 헤지펀드랑 퀀트데스크에서 23년 동안 진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남은 시니어 전략가입니다. 지금 퇴근길이시거나 아니면 밤에 맥주 한 캔 깍 따셨을 텐데 그냥 라디오 듣듯이 편하게 들어주세요. 근데 정신은 아주 번쩍 들게 해드릴 겁니다. 늘 그렇듯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짧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내용은 제 퀀트 데이터랑 투자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한 딥다이브 해설이지 절대 특정 종목 사라고 부추기는 리딩 같은 거 아닙니다. 자, 형식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진짜 선수들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프닝부터 뼈 때리는 질문 하나 훅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자산 대부분을 안전하다는 그 믿음 하나로 은행 예금에 가만히 묶어두고 계신가요? 와, 그렇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2026년 이 험난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하고 기회비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매일매일 내 피 같은 돈을 합법적으로 증발시키고 계신 거거든요. 그놈의 안전하다는 착각, 그 거대한 환상부터 오늘 제가 확실하게 박살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숫자 하나 딱 보겠습니다. 100%.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올해 1분기에 투자자들이 증권사 계좌로 밀어넣은 예탁금이 작년 대비 늘어난 수치입니다. 무려 100%요. 근데 같은 기간에 은행 예금은 얼마나 늘었냐고요? 고작 5%입니다. 5%. 지금 시장의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은행 금고에서 돈을 다 빼가지고 증시라는 진짜 전쟁터로 미친 듯이 실탄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거대한 유동성 대이동, 이른바 유동성 로테이션이 드디어 수면 위로 쾅 하고 터져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레짐 디텍션과 부의 대이동, 바로 넘어가 보죠. 저는 지금 이 현상을 그냥 뻔한 강세장에서 일어나는 해프닝 정도로 보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연초부터 코스피가 무려 70% 가까이 폭등했는데 여기서 어떤 균열이 생겼을까요? 옛날에는 무조건 주식으로 돈 벌면 아파트 산다. 이게 국룰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그동안 부동산이랑 예금에 기형적으로 꽉 묶여있던 한국 가계의 자산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들이랑 맞물리면서 싹 다 주식시장으로 영구적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한국 가계 자산의 DNA 자체가 실시간으로 뜯어 고쳐지는 구조적 레짐 체인지가 터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섹션입니다. 글로벌 금융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핵심 플레이어들의 해자 매핑입니다. 자, 이제 한국을 벗어나서 전 세계로 시야를 확 넓혀보겠습니다. 국가별 실물 자산, 즉 RW 토크나 시장 점유율인데요. 이게 수면 아래 진짜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거든요. 미국 로빈후드 아시죠? 얘네가 수수료 제로 치킨 게임 하다가 못 버티고 주식 토크나랑 코인 시장으로 공격적으로 피벗을 해버렸습니다. 이걸 포커판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로빈후드는 지금 배당 대비 기대 수익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파도주를 꿰차고 테이블에 앉은 겁니다. 약간의 침만 던져도 2030년까지 매년 60% 이상 무섭게 커지는 RW라는 어마어마한 판돈을 다 쓸어 담을 수 있는 엄청난 베팅을 때린 거죠. 또 다른 글로벌 포식자, 푸트도 한번 볼까요? 무무라는 앱으로 유명하죠? 얘네들의 진짜 무기는 PFOF, 그러니까 개인들 주문을 시장 조성자한테 넘겨주고 보상을 받는 수익 모델이랑 엄청나게 끈적끈적한 SNS형 커뮤니티를 결합했다는 겁니다. 개인들은 수수료 한 푼 안 내고 거래하면서 앱 안에서 고수들 포트포리오 구경하고 따라하면서 놀거든요. 경쟁사인 위블이 이걸 아무리 따라하려고 발버둥 쳐도 이 커뮤니티 특유의 락인 효과가 너무 강력해서 복제 불가능한 치명적인 해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면 진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푸트의 2025년 기준 본진 홍콩의 수익 성장률이 65.8%인데 해외 성장률 보이시나요? 107.6%입니다. 미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이런 6개 국가를 말 그대로 씹어먹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잠깐 우리 수면 아래의 진짜 돈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지금 돈들은 단순히 주식 중개만 하는 낡은 브로커리지가 아니라 국경을 초월해서 생태계를 지배하는 플랫폼 제국 쪽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월스트리트 헤지펀드에서 구를 때 진짜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던 뼈 때리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끈적한 해자가 없는 성장은 그저 주주 돈으로 하는 자선 사업에 불과하다. 아무리 마케팅비 몇백억씩 태워서 사람들을 모아봤자 플랫폼 안에 꽉 묶어들 강력한 생태계가 없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이 문장 오늘 꼭 가슴 깊이 새겨두시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정량적 가치 평가와 실패의 번역에 대해 짚어보죠. 항상 성공 사례만 보면 심각한 확증 편향에 빠집니다. 월스트리트의 제왕이라는 골드만삭스도 피똥산 적이 있거든요. 이 뼈아픈 실패를 제가 아주 와닿는 일상 비유로 번역해 드릴게요. 여러분, 배기량 엄청 큰 대형 럭셔리 세단을 중고차 매장에서 똥값에 주워오고 환호성 질러본 적 있으십니까? 차 키 딱 받을 땐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말도 안 되는 보험료에 부품 하나 갈 때마다 몇백씩 깨지고 감가상각 두드려 맞으면 총 소유 비용, 즉 TCO가 벤츠 S클래스 신차 2대 값보다 더 나옵니다. 골드만삭스 애플카드랑 그린스카이 인수가 정확히 이 짝이었습니다. B2C 소매금융이라는 번지르르한 중고차를 샀는데 그 어마어마한 대손충당금이라는 TCO에 결국 속수무책으로 깔려버린 거죠. 팩트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얘네 플랫폼 솔루션 부문에서 2023년에만 세전 손실이 무려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8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건 골디만삭스의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베이지한 업데이트 능력입니다. 새로운 최악의 데이터만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죠? 쓸데없는 자존심 다 버리고 기존 가설을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린스카이 헐값에 던져버리고 애플카드랑 쿨하게 결별하고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B2B랑 자산관리 쪽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초고속으로 후퇴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손절은 이렇게 기계처럼 엄청나게 차갑게 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 포트폴리오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어떻게 생존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글로벌에서 배운 살벌한 교훈들을 들고 우리 앞마당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 봅시다. 2026년 생존 포트폴리오를 한번 까볼 텐데요. 먼저 삼성증권이 던진 신의 한 수입니다. 삼성은 영국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랑 딱 손을 잡고 무려 475만 명에 달하는 글로벌 고객들을 한국 증시로 다이렉트로 꽂아버리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뚫어버렸어요. 수수료 떼먹는 게 고작 3에서 6bp 수준으로 아주 얇긴 한데 이게 왜 무섭냐면 신용 리스크 제로에다가 재고 부담이 아예 없는 국경 없는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세워버린 거거든요. 이 인프라 덕분에 삼성증권은 자기 자본 갉아먹는 레버리지 하나 없이 2020년 예상 ROE를 20.9%까지 폭발시킵니다. 여기서 여러분, 허를 확 찌르는 질문 하나 갈게요. 만약에 정부가 합법적으로 여러분 자본금 100%를 초과해서 무한대로 빚을 낼 수 있는 무적 치트키를 준다면 당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증권사들이 목을 매는 IMA, 즉 종합투자계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이 드디어 이 무시무시한 치트키를 손에 꽉 쥐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치트키를 쓰려면 최소 조건이 별도 자본 8조 원이 필요했단 말이죠. 여기서 지배주주인 NH농협제주가 작심을 합니다. 무려 6,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실탄을 단 한 방에 쏴주면서 이 마의 장벽을 그냥 박살 내버린 겁니다. 평소엔 배당금만 쏙쏙 빨가던 지주사가 갑자기 전투 모드로 각성을 한 거죠. 이 엄청난 자금 수혈 덕분에 NH는 조달의 한계라는 목줄을 끊어버리고 본격적인 ROE 펌핑 고속도로에 올라타게 된 겁니다. 그럼 2026년 증권사 생존 매트릭스를 아주 차가운 퀀트의 시각으로 분해해보죠. 여기서 키움증권 한번 보세요. 2020년 예상 ROE가 16.9%입니다. 겉보기엔 너무 좋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그 뒤에 숨어있는 소름 돋는 잠재 리스크입니다. 키움이 지금 종합증권사 한번 해보겠다고 기업금융, 즉 IB 쪽에 자본을 공격적으로 태우고 있거든요. 근데 자본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지금처럼 개미들이 빚내서 주식 사겠다고 난리치는 슈퍼 강세장에서 그놈의 IB 쪽에 묶인 돈 때문에 정작 자기들의 최고 캐시카우인 리테일 신용한도가 꽉 막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 다 돈 쓸어 담는 역대급 잔치상에서 혼자 숟가락 빨고 있어야 하는 치명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 확률적 시나리오 및 액션 플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방구석에서 기가 막힌 분석을 해봐야 결국 실전에서 계좌에 돈 밀어넣고 방아쇠 안 당기면 그냥 경제소설 읽은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감정 싹 빼고 아주 냉혹한 확률 매트릭스를 돌려볼게요. 첫 번째, 확률 60%짜리 베이스 시나리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서 단순 거래 대금만으로도 증권사 수수료가 시장 기대치를 가볍게 뛰어넘는 겁니다. 두 번째, 확률 25%의 불시나리오.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RWA 토큰화랑 MIMA 레버리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업종 전체 ROE가 미친 듯이 복리로 튀는 장이죠. 마지막, 단 15%의 베어 시나리오. 근데 이거 무시하면 계좌 깡통찹니다. 인플레이션 다시 미쳐 날뛰면서 금리 못 내리고 증권사들이 영끌에서 늘려놓은 IB 신용공여, 모험 자본에서 연쇄 디폴트 터지는 최악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무당이 아니잖아요. 시장에 뱉어내는 데이터가 우리 베이스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는지 이정표를 봐야 합니다. 자, 작년 3분기에 외국인 통합계좌가 딱 열렸죠. 연말에 NH가 8조 자본금 요건 채워버렸죠. 그리고 올해 3월에 IMA가 정식으로 인가 났습니다. 결정타로 지난 5월에 1분기 브로커리즈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빵 터졌잖아요. 이 데이터의 타임라인들이 이미 우리가 세운 베이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23년 동안 여의도랑 월스트리트 바닥에 구르면서 똑똑하다는 천재들이 자기 예측 한 번 틀렸다고 한강 가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숨처럼 지키는 철학이 하나 있어요.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한 확률적 대응의 무대입니다. 우리는 그저 테이블의 승률을 차갑게 계산하고 내가 이길 확률이 높을 때 과감하게 판돈을 밀어넣고 만약 틀렸다면 아까 골드만삭스처럼 피를 흘리더라도 기계처럼 손절치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자, 오늘 분석의 Executive Summary, 핵심 랩업 들어갑니다. 딱 세 단어만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첫째, 로테이션. 돈은 이미 부동산에서 증시로 구조적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국경 없는 해자. RWA 토큰화든 글로벌 계좌 연동이든 국경을 부수는 놈만이 살아남습니다. 셋째, IMA 레버리지. 이 사기적인 무기를 쥐었냐 못 쥐었냐가 결국 2026년 금융시장에서 다 잡아먹는 포식자가 될지 아니면 도태되는 패배자가 될지를 가를 겁니다. 자, 오늘 제가 퀀트랑 매크로 렌즈로 탈탈 털어본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쭉 훑어본 국내외 증권사 비즈니스 모델이나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수면 아래에 숨겨진 어떤 리스크가 제일 소름 돋게 다가오셨나요? 키움증권의 그 답답한 리테일 한도 딜레마? 아니면 모험 자본 다 터져나가는 최악의 베어 시나리오?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베어 시나리오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 해설 시간에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리스크들을 싹 다 모아서 데이터를 갈아 넣고 철저하게 역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투자라는 게 참 외롭고 피말리는 싸움이잖아요. 하지만 아주 차가운 데이터와 확률적 사고만 딱 탑재하고 있으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맥주 한 캔 하시면서 본인 포트폴리오를 진짜 냉정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 알파인사이트 2026. 언제나 시장에 집중하시고 철저하게 확률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날카롭고 매운 인사이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